서울의 한명문 대학교 근처 이른 아침의 골목길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막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죠. 그 고요함을 깨는 것은 오직 낡은 카트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른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골목길에 버려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두 눈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낡은 모자 아래로 보이는 하얀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손에 낀 장갑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옷은 깨끗하지만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지식은 자유를 준다. 플라톤이 그랬지.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저 또 하나의 골목길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문장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골목을 지납니다. 가끔 커피숍 주인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기도 하고 빵집 아저씨는 전날 팔고 남은 빵을 내주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왜 매일 이 시간에 폐지를 줍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문구점 주인이 가게 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정중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구점 주인은 그저 평소와 같은 인사라 생각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작정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특별한 것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끔 그는 폐지 더미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을 때만 주워 담았어요. 골목 끝에 다다르자 대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노인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활기차게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카트에는 점점 더 많은 폐지가 쌓여갔고 특히 버려진 책과 신문은 그의 주요 수집품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주운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 짓기도 했어요.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철학과 건물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학생으로 항상 질문이 많은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지연은 긴 생머리에 늘 밝은 미소를 짓는 다정한 학생이었고 현우는 늘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조용한 학생이었죠. 아, 오늘 윤리학 강의 너무 어려웠어. 칸트의 의무론이 뭐가 그리 복잡한지. 민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현우야, 좀 들어봐. 너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야? 민수가 현우의 어깨를 툭 치자 현우는 마지못해 한쪽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냥 교수님 필기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현우의 무심한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때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할아버지가 카트를 끌며 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저기 봐,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서 폐지 주워. 아침에도 봤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 민수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불쌍하시네. 저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시다니. 우리 나중에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지연의 말에 세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골목에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불행한 노년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저 풍경의 일부로만 존재했죠. 저런 분들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 우리는 적어도 공부할 기회가 있잖아. 민수의 말에 지연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할아버지의 겉모습만을 판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가 폐지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끔 철학 구절을 중얼거리며 미소 짓는 것도 알지 못했죠. 세 사람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교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주말 약속을 잡으며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 가끔 보면 되게 진지하게 폐지 고르시더라. 그냥 다 주워 담으면 될 텐데 말이야. 민수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세 사람은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폐지를 주었지만 무작정 담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걸까? 폐지에도 등급이 있나? 지연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돈이 더 되는 걸 고르시는 거겠지. 현우의 말에 세 사람은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캠퍼스 근처 골목길은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나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익숙한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일하시네. 민수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할아버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젊은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네. 그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어떻겠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 담배를 급히 땅에 버리려다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왜?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말이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쩐지 쩔쩔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카트를 끌며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의 말과 눈빛에서 느껴진 지성과 품위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지연과 현우를 만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야, 그 골목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나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말투가 뭔가 교수님 같았어. 평범한 할아버지 같지 않았다니까? 지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젊은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네. 그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게 어떻겠나? 이러시는데 목소리도 되게 침착하고 눈빛도 날카로웠어. 뭔가 존재감이 있었다고 할까? 현우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지 않나? 젊은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 못 보는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 달랐어. 그냥 훈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침을 주는 느낌? 진짜 이상했다니까. 나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세 사람은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등하교 시간에 의도적으로 할아버지가 자주 다니는 골목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는 보통의 폐지 줍는 노인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할아버지가 폐지 더미 속에서 책을 발견하고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할아버지는 먼지를 털고 책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른 페이지와는 따로 가방에 넣었죠. 지연아, 현우야, 내가 본 게 확실해. 그 할아버지 책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특히 어떤 책들은 따로 모으시더라고. 민수의 말에 지연은 점점 호기심이 커졌고 현우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관찰해 볼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지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고 그것은 곧 작은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세 학생은 작전을 짰습니다. 지연은 카페 창가에 자리 잡고 현우는 서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는 골목 입구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할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오후 2시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동선은 매일 같았어요. 먼저 대학가 뒷골목의 폐지 더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작은 서점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향했죠. 서점 주인들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고 가끔 따로 모아둔 폐지와 오래된 책들을 건넸습니다. 봐봐, 서점 주인들이랑 다 알고 지내시는 것 같아. 지연이 카페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근데 더 신기한 건 할아버지가 받은 책들을 아무데나 담지 않고 따로 분류하시는 거야. 현우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찰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어요. 야, 저거 그냥 책 아무거나 고르시는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철학책이나 문학책 같은 특정 종류만 챙기시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은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카트에 일반 폐지를 담고 작은 가방에는 특별히 고른 책들을 따로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빛냈습니다. 뭘 발견하신 거지?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세히 보려 했어요. 할아버지는 폐지 더미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닳았지만
두꺼운 하드커버의 책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닦더니 마치 보물을 찾은 듯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책이 뭐길래 저렇게 좋아하시지?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들킬 것 같아 거리를 유지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책을 특별히 가방 안쪽에 넣고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생은 할아버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아까 그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읽는 모습이었죠. 저기서 쉬고 계시네. 우리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지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근처에 빈 벤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앉아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책 제목이 보여? 뭐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대답했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인 것 같은데. 우리 철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그 어려운 책 말이야. 세 사람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왜 칸트의 철학서를 읽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그 책에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책의 여백에 작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정확하고 깔끔했어요.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건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책 읽는 모습이 마치 전공자 같아. 무슨 연구라도 하시는 것처럼 보여.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카트를 끌고 떠났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가볼까? 혹시 이 할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의 호기심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변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대학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며 공부하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새 학생은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볼까?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는데. 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맞다. 문구점 주인이 할아버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것 같아. 혹시 성이 김씨일지도? 현우가 노트북을 꺼내며 제안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 과거 교수님들 중에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을 찾아볼까? 특히 철학과. 세 사람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학교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과거 교수진 목록을, 지연은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고 민수는 철학 관련 서적 코너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철학 서적들을 둘러보다가 문득 순수이성 비판 코너에 시선이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읽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여러 번역본 중 한 권을 꺼내 펼쳐보던 민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책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교수 소장본이라는 글귀와 함께 진정한 철학의 시작은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너스 김영수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이거 봐. 김영수 교수. 혹시 그 할아버지 아닐까? 지연도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찾았어. 사서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김영수 교수님은 우리 학교 철학과에서 30년간 재직하셨대. 칸트와 현대 윤리학이 전공이셨고
현우도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있다. 김영수 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약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후로는 공식적인 활동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보던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실은 대학 교수였다는 거야? 지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여기 봐. 은퇴 후 잠적한 철학의 대가 김영수 교수의 행방은? 이런 기사도 있어. 은퇴 후에 갑자기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셨대. 현우는 더 깊이 검색한 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분명 그 할아버지야.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 교수가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젊고 당당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건가? 지연의 질문에 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아니, 김영수 교수님은 그냥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 특별히 책을 고르시더라고. 혹시?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폐지를 줍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려진 책을 구하시는 게 목적인 걸까? 세 사람은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김영수 교수는 단순한 골목에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존경받던 학자이자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죠.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할아버지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라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민수는 처음 할아버지를 보며 했던 가벼운 농담이 생각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용기 내서 직접 여쭤보는 건 어떨까? 혹시 김영수 교수님이신가요? 라고. 지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아니면 교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할아버지가 항상 그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는 시간에 만나자. 민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들이 가졌던 편견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은 맑고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세 학생은 약속한 대로 공원에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수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지연은 아침부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무심한 현우조차 오늘만큼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오신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카트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 새 학생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구부정한 등 뒤에 숨겨진 학자의 품위, 깊은 주름 속에 담긴 지혜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민수가 먼저 앞으로 나섰어요. 저, 실례합니다. 할아버지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무슨 일이요, 젊은이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수 교수님이신가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렇소. 하지만 어떻게 알았소? 새 학생은 안도와 흥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을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책을 특별히 고르시는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찾아봤더니 현우가 이어 말했어요. 교수님의 책을 찾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서명이 있었고 김영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로군. 안 깨나. 새 학생은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해가 안 돼서요. 김영수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책을 사랑하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왔지. 그런데 이 시대에 버려지는 책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군. 지식이 담긴 책들이 그냥 폐지가 되어버리는 걸 보는 게 참을 수 없었어. 교수님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몇 권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하네. 버려진 책들 중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 구해내는 거지. 어떤 책들은 복원해서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고 또 어떤 책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네. 이게 은퇴한 늙은 교수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하네. 새 학생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은 사실 지식과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교수님은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셨나요? 기사에 의하면 갑자기 은퇴 후 사라지셨다고. 현우의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타이틀과 명성은 나이 들수록 무의미해지더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책과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어. 학문적 지위나 세간의 평가보다 실제로 지식을 보존하고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교수님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교수님을 그냥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심지어 친구들과 농담거리로 삼기도 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새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네.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야. 하지만 그 판단을 넘어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이 중요하지. 자네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냈어. 그게 바로 학문의 정신이라네. 새 학생은 김영수 교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 겸손하지만 강한 신념을 가진 지식인의 모습을 마주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새 학생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담배를 피우던 습관을 줄이려 노력했고, 지연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애썼어요. 현우도 조금씩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김영수 교수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각자 소중히 여기는 책 한 권씩을 들고 갔습니다. 민수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연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현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가져왔어요. 교수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책을 내밀었어요. 김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책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을. 고맙네, 젊은이들.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도 교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버려지는 책들을 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요. 현우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젊으니까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김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런 제안은 처음이라.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김 교수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의 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정성스럽게 정리된 책들이었습니다. 와, 이게 다 교수님이 구하신 책들인가요? 민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버려질 위기에 있던 것들이야. 내가 복원하고 정리한 거지. 저쪽은 이미 기증할 준비가 된 책들이고 이쪽은 아직 손봐야 할 것들이야. 지연은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책등을 따라 쓸었어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네요. 소설, 철학, 역사, 과학. 김 교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소중하니까. 어떤 분야든 가치가 있어. 다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 책들을 어디에 기증하시나요? 주로 작은 지역 도서관이나 읽을 책이 부족한 시골 학교들에 보내네. 가끔은 길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새 학생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는 유명세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책과 지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교수님의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선 버려지는 책들을 수집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지. 또 책을 분류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직접 책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면 좋겠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버려진 책 되살리기 같은 이름으로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빛이 돌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너희가 이끌어준다면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을 거야. 현우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 동아리 담당자와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SNS 계정도 만들어서 활동을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새 학생은 그날 밤늦게까지 김 교수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함께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처음에 교수님을 보고 저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교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자네가 그런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언제나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김 교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새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자네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게 진정한 배움이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버려진 책 되살리기 동아리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폐지 더미에서 구한 책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사장 중앙에는 민수, 지연, 현우가 서 있었고 그들 옆에는 김영수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학생들의 권유로 단정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고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 버려진 책 되살리기 동아리는 우연히 만난 한 분의 철학자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폐지 더미에서 가치 있는 책들을 구해내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버려질 위기에 처한 지식들을 구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신 김영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은퇴 후에도 지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현우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작은 행동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수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구나.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지만 진정한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믿어왔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책과 지식의 가치를 알아주는 모습을 보니 나의 작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행사장에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 어린 학생들, 심지어 다른 학교 교수들도 참여했어요. 그들은 모두 폐지 더미에서 구한 책들을 정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은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째, 책 구조대팀은 폐지장과 재활용센터에서 버려질 책들을 구해왔습니다. 둘째, 책 복원팀은 상태가 좋지 않은 책들을 복원하고 정리했어요. 셋째, 책 나눔팀은 복원된 책들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김 교수가 복원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낡고 버려졌던 책들이 그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들을 보며 감탄했고 교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수, 지연, 현우는 이제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책 되살리기 동아리는 짧은 시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의 기자들이 취재를 왔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학생들의 격려에 힘입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그저 책을 사랑하는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그 작은 불씨를 큰 불꽃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새 학생을 조용히 불러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네들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지는구나. 진심으로 고맙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식은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요. 현우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세계에만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행동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자네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이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행사는 점점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버려진 책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작은 불씨는 더 큰 불꽃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골목에 폐지 줍는 노인이었던 김영수 교수와 그를 만난 새 대학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모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